이번 영상은 미구엘 코토 시리즈 마지막 메이웨더와의 경기입니다. 자, 2012년 5월 5일 라스베가스 MGM 그랜드에서 열린 슈퍼 웰터급 타이틀전이었습니다. 메이웨더는 늘 그래왔습니다. 거리를 재고 라인을 지우고 타이밍만 뽑아내는 선수였습니다. 상대를 맞춰서 이기는 게 아니라 허치게 만들어서 지배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는 코토는 달랐습니다. 코토는 무작정 달려드는 압박이 아니라 압박의 템포로 들어갔습니다. 앞발로 라인을 밟고 잽으로 시야를 가리고 바디로 리듬을 끊고 다시 머리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핵심은 한 번에 몰아치기가 아니었습니다. 코토는 반박자씩 끊어서 들어갔고 그 템포 때문에 메이웨더가 평소처럼 가볍게 빠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웨더가 커리어에서 보기 드물게 가드 위로도 맞고 몸통으로도 꽤 많이 맞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쌍코피까지 흘렸고요. 이 경기에서 코토는 굉장히 잘했지만 스텝이 붕 떠서 중심이 가벼워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나중에 카넬로전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당시 메이웨더의 위상은 엄청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입장 장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벨트를 들어주는 인물만 봐도 그 자체로 메이웨더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장비와 체급 적응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복싱은 보통 슈퍼웰터급부터 10온스 글러브를 착용합니다. 메이웨더는 슈퍼웰터급에서 첫 경기였고 10온스 글러브 적응이 어느 정도 됐는지도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반대로 코토는 2009년 11월 파키아오전 이후 슈퍼웰터로 멀장했고 그 뒤 마과리토를 꺾으면서 이 체급에서 무게감과 파워를 증명했습니다. 메이웨더의 잽 날리는 장면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메이웨더는 이렇게 앞에 중심을 두고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메이웨더의 머리를 앞에 고정된 타겟팅으로 보고 펀치를 날리면 메이웨더는 그 순간 뒷발을 뒤로 빼면서 거리를 벌려놓고 카운터를 치는 풀 카운터를 자주 씁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메이웨더가 헤비백에 엄청난 잽을 날리는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에 댓글로 실전에서 저렇게 사용하나요? 라고 궁금해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영상을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길 바라겠고요. 간단히 원리만 설명을 드리자면 메이웨더의 강한 잽은 손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골반부터 나갑니다. 잽을 날리기 전에 왼쪽 골반이 먼저 돌아 나가고 그 순간 몸 전체가 살짝 뒤틀리면서 토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토크가 풀리듯이 어깨와 팔이 뒤따라 나오면서 잽이 따라 붙습니다. 실제로 메이웨더가 잽을 날리는 장면을 보면 왼쪽 골반이 먼저 돌아가면서 몸이 살짝 비틀리고 그 토크를 타고 잽이 뒤따라 나가는 흐름이 확실히 보일 것입니다. 여기서도 메이웨더가 잽을 날릴 때 왼쪽 골반하고 손이 나가는 타이밍을 한번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방금 전 그 훈련 장면은 실전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메이웨더는 방어만 신경 쓰면서 도망 다닌다는 편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상대가 붙었을 때 메이웨더는 클린치를 너무 잘합니다. 코토가 잽을 길게 던지면서 메이웨더의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그런데 메이웨더는 파고들기 직전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자세를 매우 낮추고 코토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파면서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한 대 이득을 보고 빠져나옵니다. 여기서도 코토는 메이웨더와 가까이 붙으려고 합니다. 역시나 메이웨더가 코토의 겨드랑이를 팠는데요. 코토는 머리를 메이웨더의 가슴에 붙이면서 메이웨더를 링사이드로 몰아붙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이웨더는 순간적으로 머리를 코토 어깨 위에다가 올리면서 메이웨더의 왼손은 코토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파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코토의 왼쪽 몸통이 시야가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코토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메이웨더를 돌리는데요. 코토가 왼쪽 바디를 신경 쓰는 것을 캐치하고 메이웨더는 왼손 체크훅으로 코토의 오른쪽 관자놀이를 타격을 해줍니다.
이 장면에서는 미구엘 코토가 순간적으로 클린치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메이웨더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정말 0.1초도 안 되는 판단력으로 왼손으로 코토의 머리를 밀어주면서 클린치를 빠져나옵니다. 사실 이 영상은 미구엘 코토 경기 리뷰가 중심이라 이 내용을 넣을지 말지 조금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메이웨더를 이야기할 때는 필리셰일 가드와 숄더롤을 빼고 가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조만간 복싱 방어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메이웨더와 마이크 타이슨 같은 방어를 잘하는 선수들을 묶어서 한 편으로 따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경기 흐름에 필요한 만큼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기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용어 정리입니다. 일단 필리실 가드는 필라델피아 가드라고 해서 필라델피아 체육관 문화에서 발전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숄더롤은 필리쉘 안에서 자주 쓰이는 핵심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리쉘이 자세 방어 프레임이라면 숄더롤은 방어 후 카운터 동작에 가깝습니다. 일단 메이웨더의 필리쉘 가드 손 위치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메이웨더의 고유의 자세는 아니지만 메이웨더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이 자세가 떠오를 것입니다. 만약 코토의 오른손 공격이 날라오면 메이웨더는 왼쪽 어깨로 턱 라인을 보호하면서 충격을 흘려줍니다. 그리고 코토의 왼손 훅이 들어오면 오른손을 살짝 들어서 방어를 해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발 위치입니다. 기본 자세는 생각보다 완전히 앞뒤로 길게 서는 블레이드 스탠스라기보다도 조금 더 정면을 보면서도 어깨 각도만 만들어 놓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서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메이웨더의 잽 자세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왼쪽 골반이 먼저 돌고 그 토크를 타고 잽이 나오는 흐름을 만들기도 좋습니다. Cotto's better than Ortiz. That big difference came from jabs. Floyd is winning the fight, but he has been able to really.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잽을 치다가 상대가 공격이 들어오면 상체만 돌려서 방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웨더가 왜 이렇게 하냐면 Here as Miguel Cotto's forcing. 이렇게 상체만 꼬아서 토크를 만들어 놔야지 자연스럽게 상체가 풀리면서 카운터, 즉 숄더롤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앞뒤로 길게 벌리는 블레이드 스탠스를 서 있으면 뒷손이 멀어지기도 하고 상체를 꼬아놓지 못하기 때문에 숄더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He's taking considerably more contact. 드디어 돌고 돌아서 미구엘 코토의 좋지 않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아래로 뜨는 스텝입니다. 조금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복싱의 이동은 결국 앞뒤 움직임이 중심입니다. 들어가고 빠지고 다시 거리 잡고 다시 들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스텝은 높이가 아니라 얼마나 낮고 짧게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높이로 움직여야 리듬은 유지되고 다음 동작도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스텝이 좋은 선수들을 보면 발이 지면에서 거의 떨어지지 않고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이웨더와 코토의 스텝을 비교해보면 코토는 상대적으로 위아래로 깡총 뛰는 느낌이 더 보입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서 거리와 타이밍에서 미세한 손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이웨더는 코토가 스텝이 뜨는 순간 타이밍을 잡아서 공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스텝이 떠있는 순간에는 공격도 방어도 안 됩니다. 그 점을 메이웨더가 굉장히 잘 노린 것입니다. Leaving some anxiety to Floyd, even though he may be. Ropes there, but Mayweather was parading shots. Mayweather still expected him to do early in the fight. Cotto fought at 140, so Margarito, where he's burning up too much energy. And Miguel Cotto got him all bloody. They seem to be amused in Mayweather's corner. 상대방이 스텝이 떴을 때 공격 타이밍을 잡는 것은 메이웨더 고유의 방법은 아닙니다. 자, 카넬로의 공격 타이밍을 보시면 크로포드가 움직이는 타이밍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크로포드가 스텝이 꼬여서 무방비 상태가 돼서 위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테르비에프가 비볼에게 공격 잡는 타이밍도 비볼이 깡총깡총 뛰는 타이밍을 잘 잡아서 공격을 해주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넬로 전에서 미구엘 코토의 스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코토의 스텝만 다뤘다면 영상이 길어지지 않았을 텐데 저도 편집하다 보면 계속 보이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다 보니까 쓸데없이 길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미구엘 코토가 모든 습관을 바꿨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위아래로 깡총 뛰는 모습이 안 나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메이웨더 전에서 보여줬던 쓸데없이 위아래로 뛰는 모습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좀 결론을 좀 거창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긴 한데 체력 이슈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